네, 안녕하세요. 대기업의 김지현입니다. 이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의 이 호실적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바로 이 중국의 이 부양 적재 효과로 이 오랫동안 적자를 보았던 이 석유화학 산업이 실적에 이 긍정적인 영향이 올 것으로 현재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.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함정이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화학업계의 10일과 20일의 주가는 좀 아주 좋았습니다. 이 코스피와 이 코스닥과 좀 비교를 해서 보더라도 보면 이 석유화학 산업이 10일에는 플러스 8.44%와 그리고 20일에는 3.79%로 이 코스피와 코스닥 대비해서 굉장히 좀 높은 수치를 보여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이 대표적으로 이 기초화학 사업이 주 사업인 이 롯데케미칼을 한번 보면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 한 38%의 상승을 좀 보여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 좀 크게 봤을 때에는 이전에 이를 하락을 했던 이 부분을 현재 이 메꾸기에는 턱없이 좀 이 상승분이 좀 부족한 부분인데요. 하지만 이 실적 이슈로 이 거래량이 동반된 이 하락을 보여주었던 이 8월 5일과 이 8월 8일의 하락분을 현재 메꿔 주었다는 점이 나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좀 상승을 한 이유는 뭘까요? 이 바로 중국의 부양 정책 때문입니다. 중국이 전 세계 석유화학 수요의 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석유화학 업종은 중국의 이 경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. 그리고 이 한국 석유 이 화학 협회에 따르면 이 중국이 지금 화학 제품의 자금률이 좀 높아지면서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지난해에 국내 이 석유화학 기업의 중국 수출 비중은 약 한 36.23%로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이 부양 정책은 결국 이 우리 석유화학 기업의 이 매출 확대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이번에 이 중국이 얘기를 했던 이 부양 정책은 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 은행 지급 준비율을 0.5% 인하를 하고 이 부동산 대출 금리도 좀 내려서 이 투자 심리를 현재 지금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 이 대규모 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결국 이 둔화됐던 이 부동산 시장을 현재 이 활성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큰데요. 이에 따라서 이 전방 시장이 좀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한국의 이 석유화학 산업의 이 수요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물론 이 글로벌 이 공급 이 과잉이나 그리고 이 중국의 자금률이 여전히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 석유화학 업계에 계속 이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국내에서 이 생산하는 이 기초 유분이나 뭐 삽성 수지는 물론 이 부가가치가 높은 이 스페셜티 이 제품도 이 상당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어서 결국 이 중국의 이 수요 상승은 결국 석유화학 산업의 이 매출 상승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앞으로의 전망이 이 중국 수요가 좀 회복이 되면은 이렇게 부양 정책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 매출 확대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이 영업이익의 이 상승까지 이어지냐는 겁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이제 이용해서 이 수익이 나는 기업이 여전히 몇몇 정도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에틸렌과 뭐 프로필렌 그리고 이 범용 제품 등의 이 기초화학 분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화학업계의 이 불황은 이 기초화학 분야가 좀 어렵게 되면서 이제 불황이라는 평가가 나타나게 됐죠. 이러한 이 기초화학 분야는 이 통상적으로 이 에틸렌 이 스프레드라는 예, 걸로 이제 호황과 이 불황을 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즉, 이 나프타와 이 에틸렌의 이 가격 차이로 이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나프타는 이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죠. 그래서 이 2022년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부양 정책으로 이 유가가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이 나프타 가격은 한 이 톤당 이 1000달러까지 갔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의 이 에틸렌은 이 중국이 과잉 공급을 하지 않았고 또 자금률도 높지 않았을 때라 그때 이 에틸렌 가격은 한 1300달러까지 좀 올라갔었죠. 이 1300에서 이 1000달러를 좀 빼면 한 300달러가 되죠. 그리고 이 300달러 부분이 통상적으로 순익 분기점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가가 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에틸렌의 가격도 이 높아짐에 따라
이러한 유가 부분 조금 메꿀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도 이 중동의 이 전쟁 확대 과정에서 유가가 좀 상승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고, 이 영향으로 이 나프타 또한 한 700, 그러니까 톤당 700달러까지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도 아까 보셨던 이 나프타가 이 톤당 이 1000달러에 해당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한 700달러는 좀 낮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 에틸렌 가격이 이 반면에 좀 780달러까지 좀 안 되기 때문에 이 780에서 이 700을 빼면은 이 80달러밖에 안 나오죠.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이 톤당 80달러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기초화학 부분에서 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. 결국 정리를 해보면 물론 이 지금의 이 중국 부양 정책은 이 화학 업계에 좀 기대가 되는 게 맞습니다. 특히 화학 기업 중 이 상당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 기업들에게는 이 긍정적인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현재 이 유가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 기초 화학 부분의 이 판매 단가가 굉장히 좀 낮습니다. 따라서 이 에틸렌 스프레드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 300달러 위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앞으로는 이 중국의 정책이 실제 적용이 되고 그에 따른 이 기초 화학의 이 판매 단가와 이 원유의 가격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듯 현재 화학 업계의 이 중국의 부양 정책으로 좀 기대감이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다만 이 중국의 이 수요 상승이 예상된다는 건 이 화학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실제 시장의 가격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번 다뤄보면서 올바른 시장 상황 전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